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다면체를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우선적으로 다면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다면체는 뭐냐면은 다각형인 면만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뭐만으로? 다각형인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우리가 다면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기둥이라든지 구는 우리가 다면체라고 안 부릅니다.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진 게 다면체인데 그 중에서 형태에 따라서 기둥하고 뿔하고 뿔대가 나뉘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징을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특징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 이름의 특징에서 먼저 여러분 살펴봐야 될 게 다른 거는 이름을 안 헷갈리는데 첫 번째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윗면 이런 표현 없습니다. 기둥도 마찬가지고 뿔대도 마찬가지인데 윗면이란 표현은 없어요. 위에 있는 면과 바닥에 있는 면 둘 다 밑면입니다. 이름이 둘 다 밑면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마찬가지로 뿔대에서도 요거를 윗면 안 그럽니다. 밑면 이렇게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아래 있는 것도 뭐라고 불러요? 밑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의 특징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두 밑면은요. 두 밑면은 일단 평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합동이에요. 합동. 그러니까 이 녀석은요. 뿔대는요. 밑면이 평행하기는 한데 자, 이 녀석은 두 밑면이 평행하기는 합니다. 반드시 평행해야 되지만 합동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크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기둥의 특징은 밑면은 평행하고 합동이다라는 것과 자, 그 다음에 옆면 얘기를 할 건데요. 두 번째 옆면은 옆면은 무슨 모양인데요? 그렇죠. 모두 직사각형 모양이 나와야 돼요. 직사각형 모양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뿔은 옆면의 모양이 뭐예요? 옆면의 모양이 여기 첫 번째인데 옆면의 모양이 뿔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돼야겠죠. 삼각형이 돼야 되고 뿔대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꼴이 돼야 돼요. 사다리꼴이 옆면의 모양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할 거는 뭐냐면 이제 높이인데요. 높이를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자 높이 같은 경우는 기둥 같은 경우에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가 두 밑면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뿔에서의 높이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꼭지점에서 각뿔의 꼭지점,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요거를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각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우리가 높이라고 부릅니다.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 여기가 높이에요. 표현이 조금 다르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뿔대의 높이는 평행한 두 밑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평행한 항상 평행하다 그랬죠? 평행한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특징들은 일단 정리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면체인 경우에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이 몇 개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요거를 이따가 우리가 오일러 공식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영어 표현을 조금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면이요 영어로 뭐냐면은 face입니다. face. 여기에서 F를 따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면을요 F라고 쓰면은 이게 이제 면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가 영어로 뭐냐면은 모서리가 엣지입니다. 엣지. 그래서 여기서 알파벳을 따서 E라고 쓰면은 이게 모서리가 되는 거고요. 꼭지점은 영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벌텍스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렇게 읽는데 요거를 우리가 V를 따서 V를 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이 요로 하고 요걸 약자로 F, E, V 이렇게 쓰는데 요거가 이름에서 따왔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요거를 가지고 일단은 면의 개수를 따져볼 건데요. 우리가 N각 기둥의 면의 개수는 자, N각 기둥이라는 거는 밑면이 N각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면이 몇 개겠어요? 옆면이 N개인데 밑면이 위아래 두 개가 추가가 되니까 N 플러스 2입니다. 그 다음에 N각뿔은요. 밑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모서리는요. 모서리는 오각기둥을 보시면 모서리가 위에 5개, 아래 5개, 옆에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3배가 되죠. 3배. 자, N각불은 밑에 4개, 옆에 4개가 있으니까 요거는 2배가 되고, 마찬가지로 각불대도 3배가 되니까 3N이에요. 자, 꼭지점의 개수는요. 몇 배냐면은 2배입니다. 2배. 위에 5개, 아래 5개. 2배니까 2N개. 그 다음에 N각불은요. 사각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밑에 4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위에 하나가 더 찍히니까 n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각불대 같은 경우에 위에 4개, 아래 4개니까 2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해볼 거냐면은 오일러 공식이라는 거를 해볼 건데요. 오일러 공식이 뭐냐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따져볼 게 있어요. 꼭지점의 개수 마이너스 모서리의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를 따져볼 거예요. 요거를 꼭 모으면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순서는 꼭 모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면 되고, 부호는 모서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계산을 해볼 건데,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꼭지점의 개수가 2n개였죠. 그죠? 꼭지점의 개수가 2n개였어요. 그러면은 2n 마이너스 3n 더하기 n 플러스 2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n이 다 지워지면서 뭐만 남냐면 숫자 2만 남습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볼게요. 꼭지점이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에서 모서리의 개수를 빼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n 더하기 1을 해주면 n은 다 지워지죠. 또 2만 남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n에서 마이너스 3n을 빼주고 더하기 n 더하기 1을 해주면 똑같이 n이 지워지고 2만 남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2가 나오죠. 그래서 오일러 공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오일러 공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오일러 공식이 뭐냐면, 자, 어떤 다면체가 있는데 그 다면체를 부풀렸을 때, 부풀린다라는 느낌이 뭐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겉면이 고무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풍선이 부풀어진 모양, 그러니까 구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부풀려서 구와 같은 모양이 되게 할 수 있는 다면체들은 항상 꼭지점 마이너스 모서리 더하기 면의 개수를 하면은 항상 2가 된다. 이게 오일러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기둥도 마찬가지고 뿔도 마찬가지고 뿔대도 마찬가지고 안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구의 모양처럼 바뀌겠죠. 그렇게 될 때는 항상 2가 된다가 오일러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육면체 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나 혹은 두 개의 정육면체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거는 바람을 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튜브처럼 되겠죠. 모양이 구가 아니라 튜브처럼 될 겁니다. 바람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바람을 집어넣으면 구가 하나가 아니라 구가 몇 개가 생겨요. 구가 2개가 생기죠. 이런 경우는 v-e 플러스 f 값이 2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건데,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세주면 되고, 기본적인 특징은 뭐다? 부풀려서 구와 같은 모양이 되면은 요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번 내용도 끝이 나는 겁니다.